안녕하세요. 정보의 신입니다. 우리나라는 서울특별시를 비롯해 총 17곳의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인구 감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17곳의 광역시도 중에서도 인구 감소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곳은 바로 광주광역시인데요. 광주에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광주의 주요 상권들에 직접 방문해 도시 전체가 폐업 정리 중인 광주광역시의 근황을 분석해봤습니다. 광주의 인구는 2017년만 해도 150만 명이 넘었지만 불과 8년 만에 10만 명 이상이 감소하며 최근 발표된 2025년 5월 통계 자료에서 21년 만에 140만 명 선이 붕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올해 1분기 기준 순유출 인구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곳으로 나타날 정도의 매우 빠른 인구 감소 속도인 건데요. 더욱 뼈아픈 건 광주 지역 내의 청년 인구가 수도권 등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이 인구 감소의 핵심 요인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생산 연령 인구의 감소는 곧 지역 내 소비 감소로 이어지며 주요 상권이 연달아 침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광주의 전체 인구가 줄어들며 수요층은 감소하는 가운데 기존 상업지구의 노후화 및 신규 상업지역의 개발로 신도심이 활성화되면 구도심은 망하는 수순을 밟게 되었고, 그래서 광주의 중심 상권은 약 40년의 시간 동안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변화해 왔습니다. 원도심 상권이라 볼 수 있는 충장로와 금남로 일대 상권의 몰락이 진행되며 2000년대 들어서는 오피스 상권인 상무지구 상권이 급부상한 이후 다시 빠르게 침체되어 버렸고, 최근에는 신도시형 주거 상권인 첨단지구 상권만이 그나마 살아남은 모습이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실제 상황은 어느 정도인지 현장을 직접 보며 분석하기 위해 6월 초 현충일 연휴를 이용해 2박 3일 동안 방금 언급드린 광주의 주요 상권을 모두 방문해 봤습니다. 우선 광주의 원도심이라 볼 수 있는 충장로부터 찾아가 봤는데요. NC백화점 충장점 건너 패션의 거리 시작 지점에는 비교적 운영 중인 점포와 유동인구가 있었지만, 안쪽으로 조금 들어가니 폐업 정리가 큼지막하게 붙어 있는 충장로 아울렛 건물이 눈에 띄었고, 상권 안으로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일반 상가들의 공실도 확연하게 늘어났습니다. 이곳 패션의 거리는 마치 얼마 전 방문했던 신촌 2대 상권의 패션의 거리 몰락과 판박이인 모습이었는데요. 온라인 쇼핑에 익숙한 요즘 젊은 세대가 옷을 사기 위해 굳이 이곳에 올 것이라 생각하기는 어려웠고, 1980년대부터 흥했던 구도심인 만큼 상가 시설들도 낙후된 곳들이 많았습니다. 패션의 거리를 지나면 나오는 광주 웨딩의 거리도 가보았지만 주말 연휴임에도 차량 통행량도 거의 없었고, 결혼 준비를 위해 이곳을 방문하는 이들 또한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안쪽에 아시아 음식문화 거리로 가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과거 이곳은 충장로의 먹자 골목으로 수많은 음식점과 대형 술집들이 성업했던 곳이지만, 현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을 닫은 곳이 더 많은 상황이었는데요. 아시아 음식 문화거리 중심부에서 건물 전체가 주점으로 장사를 하던 곳들도 대부분 폐점한 상황이었고, 폐점한 지 오래되어 쓰레기만 나뒹굴고 있는 상점들의 모습은 이곳이 앞으로도 쉽게 회복되기 어렵다는 현실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다시 충장로 중심가로 내려와 금남로 차 없는 거리 쪽으로 이동해 봤는데요. 그런데 이동 중에 광주 충장로 우체국 인근에서 희한한 곳을 발견했는데, 바로 충장로 K-팝 스타 거리였습니다. 이건 뭐지 싶어서 안쪽으로 들어가 봤지만 정말 실소를 금할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는데요. 인기 스타들의 핸드 프린팅과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캐리커처를 활용한 벤치 등을 만들어 놓고 K-팝 스타 거리라고 이곳저곳 조형물도 설치해 놓았지만, 지금 보시듯 아무도 이곳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모습이었고, 사진을 찍으려고 오는 이들 또한 전혀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100m도 채 안 되는 거리를 조성하는데 무려 37억 원의 예산이 쓰였다는 사실이었는데요. 여러 지역을 탐방하며 반복해서 느끼는 것이지만 이 나라엔 도둑놈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충장로는 낙후된 시설 외에도 부족한 주차 공간과 이곳만의 특색 있는 상점보다 동네마다 흔하게 있는 프랜차이즈만 있는 모습들도 문제인데요. 물론 문화 전당력을 이용해 충장로를 방문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미 대형 쇼핑몰의 편리한 주차에 익숙한 요즘 세대에게 충장로 일대의 주차 여건은 분명 방문을 꺼리게 하는 요소로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충장로 인근은 상주 인구가 첨단 지구의 약 20% 수준으로 매우 적은 지역이기에 일부러 찾아와야 하는 상권인데, 지금 보시듯이 충장로 주변에 공영 주차장은 거의 없습니다. 결국 지역 내 인구 감소와 더불어
경쟁력을 잃어가던 충장로 일대 상권의 집합상가 공실률은 2023년 말 기준 15.8%에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28%에 달하며 광주의 다른 주요 상권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공실률을 보였는데, 이에 그치지 않고 2024년 31%까지 공실률이 높아지자 충장로의 중대형 상가 임대인들은 반값 임대료 상생 협약식을 개최하며 뒤늦게 공실상가 임대료를 주변 시세보다 40에서 50% 인하된 간격으로 공급하고 이를 최소 2년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50평짜리 1층 상가 기준 2천만 원 수준이었던 임대료가 반값이 되어도 약 1천만 원 수준인 것이라 여전히 광주의 다른 지역에 비해 비싼 상황에서 공실 문제가 빠르게 해결되지는 못하는 모습인데요. 다음으로는 충장로만큼이나 거품이 빠지고 있는 광주광역시청 인근 오피스 상권인 상무지구에 방문해 봤습니다. 우선 지역 내 핵심 시설 중 하나인 김대중 컨벤션 센터 인근에는 이렇다 할 상가가 없었고, 지하철 상무역 앞으로 가보니 의류 쇼핑몰인 세정 아울렛이 있어 안으로 들어가 봤지만 주말 연휴 저녁 7시경인데도 쇼핑을 하는 사람이 정말 단 한 명도 없어서 제 눈을 의심했는데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싶어 층별 안내도의 입점 현황을 보니 1층은 3분의 1 정도, 2층에는 절반 정도 상가가 비어 있었습니다. 결국 장사가 안 되는 상점들이 폐점하고 문을 연 곳이 없으니 사람들이 찾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며 침체되는 중으로 보였고요. 세정 아울렛에서 길을 건너면 먹자거리뿐 아니라 유흥가가 있는 상무지구의 메인 상권이 나오는데요. 충장로보다는 조금 덜했지만 이곳 역시 쇠락하고 있는 지역답게 상당히 많은 공실들이 보였고, 특히 유흥가의 주점들은 폭삭 망한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오피스 상권이 그렇듯이 주말이라 문을 연 가게들에도 손님들이 거의 없어 한산한 모습이었는데요. 광주광역시청 앞까지 이동해 봤지만 시청 앞 대로변에 상가마저도 공실이었습니다. 평화공원을 끼고 쭉 내려오면서 반대편 상권 현황도 확인해 봤지만 별반 다르지 않았고, 건너편에 대형 마트도 보였지만 인근 건물들의 1층 상가 역시 대부분 공실이었습니다. 이렇듯 상무지구는 중대형 상가뿐 아니라 소규모 상가에서도 높은 공실률을 보이는 상황이었는데요. 상권이 조성되고 흥한 지 불과 20여 년 만에 빠르게 쇠락의 길을 걷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지역은 광주의 주요 상권 중 가장 공실률이 심각한 곳인 전남대 상권이었습니다. 이곳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무려 45%에 달했는데요. 2010년대 초 이곳에 방문해 본 경험이 있는데 당시에는 상황이 이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5년 현재 광주 북구청 사거리 대로변에서부터 임대 문의가 붙은 공실은 너무 쉽게 눈에 띄었고, 본격적으로 전남대 상권에 진입하니 수많은 임대 문의에 권리금 없음이라는 문구들도 보였는데요. 이곳에 와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이곳은 대학가 상권답게 실내 포차를 비롯해 수많은 주점들이 있는 상권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봤던 충장로 먹자거리처럼 젊은 층을 타겟으로 만들어진 대형 술집들이 통으로 망해버린 모습이었는데요. 상가 골목에는 전남대 후문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따른 온누리 상품권 사용 가능 현수막도 붙어 있었지만 상권의 부활에는 별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였고, 이곳 역시 상권의 안쪽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상점보다 폐점한 상점이 훨씬 많은 처참한 환경이었습니다. 전남대 상권에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건물 전체가 통으로 망해버린 곳이 많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낮춰서라도 임대를 주기보다 아예 매매를 시도하는 곳들도 보였지만 침체된 상권의 건물이 쉽게 거래될 리는 만무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공실률이 무려 상점의 절반인 50%에 육박한다는 것은 전남대 동문 바로 맞은편에 1층 상가들마저 비워져 있다는 부분에서 충분히 알 수가 있었는데요. 안쪽에 주점들뿐 아니라 대로변의 커피숍과 샌드위치 가게 등 대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업종들마저도 못 버티고 폐업했다는 사실은 꽤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방문한 광주광역시는 10여 년 만에 놀라울 만큼 침체된 모습이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상권 회복 방안들로 나오는 이야기들은 다른 지자체와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광주 동구는 충장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오는 2026년까지 5년간 총 1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얼마 전 보여드렸던 춘천 명동 일대처럼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추진 중에 있었는데, DJ 페스티벌 행사를 비롯해 상점가 축제인 라온페스타를 통해 페이백 행사도 진행하고 있었지만 뚜렷한 성과는 나오지 않는 모습이었고요. 소비자들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소비 성향 분석을 통해 상권을 재정비하고 대전의 성심당처럼 핵점포를 육성하겠다는 방안을 보면서는
뭐 그냥 갖다 붙이면 다 말이 되는 건가 싶었는데 냉정히 말해 광주에 거주하는 분들은 2028년 예정인 현대백화점에 더 현대 광주 오픈을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외치지만 현실은 수도권 집중화만 심화되며 광주 같은 지방의 대도시들조차 일자리가 사라지며 인구 감소와 상권 침체가 가속화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2박 3일의 기간 동안 생생히 목격할 수 있었는데요. 시간이 지나 광주의 인구가 100만 명 아래로 감소하는 과정에서도 현재 신규 아파트가 공급되는 지역을 따라 상권이 이동하는 풍선 효과가 당분간은 이어지겠지만 이 또한 주택 구매력이 있는 생산 연령 인구 감소가 지속되는 미래에도 계속 유효할지는 의문이네요.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로 응원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